보통 사람의 시야에서 1초는 그저 1초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1초는 4번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페이커 이상혁.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세계 정상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은 그를 우리는 흔히 천재라는 한 단어로 정리해버립니다. 하지만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오늘은 페이커의 장기 지배력을 뇌과학과 훈련심리학이라는 두 개의 렌즈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먼저 가장 자주 언급되는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바로 반응 속도입니다. 일반 성인의 시각 반응 속도는 평균 0.25초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프로게이머는 보통 0.15초에서 0.2초 사이로 측정되죠. 페이커의 정확한 수치는 공식적으로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동료 프로들의 증언과 경기 분석 영상들을 종합해보면 그가 상위 1%의 반응 속도를 가진 건 거의 확실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페이커의 진짜 강점은 빠르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반응하기 전에 이미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핵심입니다. 인지신경과학에서는 이걸 예측 부호화라고 부릅니다. 뇌가 외부 자극을 받기 전에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리 시뮬레이션 해두는 능력이죠. 체스 그랜드 마스터들의 뇌를 분석한 연구들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말의 위치를 보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패턴 자체를 한 덩어리로 알아봅니다. 페이커가 적의 정글 동선을 미리 읽어내고 한타 진입 직전에 이미 스킬 버튼에 손가락을 올려두는 그 장면들. 그건 순발력이 아니라 수천 판이 만들어낸 뇌의 예측 회로가 작동하는 순간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바로 그 회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입니다. 흔히 1만 시간의 법칙을 말하지만 사실 심리학자 안데르스 에릭슨이 강조한 건 시간의 양이 아니라 의도적 연습이었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정확히 짚어내고 그 부분만 의도적으로 깨질 때까지 반복하는 훈련. 이 과정은 뇌과학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같은 동작을 수없이 반복하면 의식적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부담이 줄고 절차 기억을 담당하는 기저핵으로 회로가 옮겨갑니다. 쉽게 말해 생각하지 않아도 손이 먼저 움직이는 상태가 되는 거죠. 페이커가 동료들에게 자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잘하는 걸 더 하지 말고 못하는 걸 해라. 이 짧은 한 문장이 그의 뇌회로가 10년 넘게 갱신되어 온 비결입니다. 세 번째는 감정의 영역입니다. 결승전 마지막 세트, 수억 명이 지켜보는 무대. 보통 사람의 뇌에서는 편도체가 강하게 활성화되고 그 신호가 전두엽의 판단 기능을 흐트러뜨립니다. 손이 떨리고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실수가 나오는 이유죠. 그런데 페이커의 경기를 보면 패배가 짙어지는 순간일수록 오히려 그의 플레이는 단순하고 정갈해집니다. 이건 타고난 무덤덤함이 아닙니다. 수많은 인터뷰에서 그는 긴장한다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다만 그 긴장을 다루는 방식이 훈련되어 있는 거죠. 호흡, 루틴, 그리고 지금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스스로 관찰하는 능력. 심리학에서는 이걸 메타인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게 페이커의 진짜 마지막 비밀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자신의 실력보다 자신의 상태를 더 잘합니다. 오늘 컨디션이 어떤지, 어떤 챔피언이 손에 안 붙는지, 어느 구간에서 판단이 흐려지는지, 약점을 정확히 아는 사람만이 약점을 고칠 수 있습니다. 정상에 오른 사람은 많지만 정상에 머무는 사람이 드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장 외면하고 있는 자신의 약점은 무엇인가요? 페이커의 10년은 어쩌면 그 질문에 매일 정직하게 답한 시간의 총합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부상 이후 어떻게 플레이 스타일을 재설계했는지 같은 관점에서 풀어보려 합니다. 이 채널에서 함께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 가볍게 눌러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